순노루 TV. 우리들이 현재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현대 과학기술의 기저엔 셀 수 없이 많은 동물들의 희생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샴푸와 린스, 화장품과 같은 흔한 제품들부터 불치병이라 알려져 왔던 과거의 질환들을 치료하고 시한부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는 장기이식 수술이란 기적에까지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선 보다 윤택한 인류의 삶을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동물들이 고문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실험과 수술들을 강요당하고 있고, 인간은 그것을 숭고한 희생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한국은 2017년부터 동물 실험을 거친 화장품 생산을 금지하고 수입과 유통까지 막고 있지만, 화장품에 동원되는 동물 실험만 금지한 것일 뿐이라 2020년 한국에서 동물 실험에 동원된 동물의 수는 414만여 마리, 2021년엔 488만여 마리로 역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동물 실험은 윤리적으로 그릇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의 수도 상당히 많지만,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동물 실험을 전면 금지시킨다면 인류는 더 빠르게 자멸할 것이라고 말한다는데요. 만약 누군가가 영장류 수십만 마리의 희생으로 탄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N차까지 맞은 당신에게 동물 실험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오늘은 수십 년간 이루어진 동물 실험 중 최소한의 윤리까지 저버렸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논란이 됐던 동물 실험과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 인위적으로 탄생한 동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위. 슈퍼돼지. 기존 돼지보다 사료도 적게 먹고 배설물도 적게 배출함과 동시에 환경 파괴 문제까지 줄일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을 통해 탄생한 슈퍼돼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옥자는 사실 영화 속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일반 돼지와는 차원이 다른 슈퍼돼지가 기획되었고 실제로 만들어지기까지 해 2017년엔 특허까지 마친 상태이죠. 이 돼지는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을 통해 근육 생성을 억제하는 마이오스타틴이란 유전자가 제거된 상태로 일반 돼지들보다 근육량이 1.5배 많아지고 지방은 적은 우락부락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 합니다. 동일한 투자 또는 적은 투자로 1.5배 더 많은 고기를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이 돼지를 탄생시킨 것은 다름 아닌 중국과 우리나라의 연구원들이라고 하는데요. 가속되는 환경오염과 파괴 속에서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에 맞춰 식량난을 해결하려면 가축들의 생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슈퍼돼지를 만든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슈퍼돼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는 이런 유전자 변형을 거친 동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위와 비슷한 사례로 최대 2.5배까지 더 많은 고기를 도축해낼 수 있는 괴물소 벨지안 블루와 도축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뿔 유전자를 유전자 가위 기술로 제거해 만든 탈렌소 등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인간의 입맛대로 유전자를 변형시킨 동물들을 계속해서 탄생시켜버리면 먹이 사슬이 뒤집히는 등 생태계엔 커다란 변화가 오게 되고 말 것이고, 그 결과는 인간에게도 치명적이게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한다는데요. 그리고 유전자 변형이 된 동물들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이때까지 없던 새로운 질병이 탄생할 수도 있다 합니다. 만약 저녁으로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그게 유전자 변이 고기로 만들어진 거라면 여러분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 같나요? 4위. 폭스바겐 원숭이 실험. 독일어로 국민차, 대중적인 차란 뜻을 가진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회사 폭스바겐은 지난 2018년 자동차 배기가스 양을 조작해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폭스바겐이 과거에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왜 동물 실험이 필요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2014년 폭스바겐은 자신들의 신제품 차량이 배출하는 배기가스량이 자사의 전 모델보다 월등히 줄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기 위해 미국의 의학연구소인 러브레이스 호흡기 연구소에 동물 실험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실험 대상은 인간과 가장 비슷한 동물인 원숭이 10마리. 연구원들은 바깥 공기가 완전히 차단된 밀실에 원숭이들을 가둬놓고 바깥에선 TV로 원숭이가 좋아하는 만화를 틀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배기가스를 내뿜는 자동차의 배기관과 밀실을 연결해 일정 기간 동안 하루 4시간씩 원숭이들에게 배기가스를 맞게 하고 체성분을 분석해서 체내에 배기가스가 얼마나 쌓였는지, 또 건강엔 이상이 없는지 기록했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 원숭이들의 건강엔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연구에 제공된 차는 폭스바겐 측에서 이미 배기가스량을 조작한 차량이었기 때문에 실험 자체가 무의미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배기가스량이 적게 나온다라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조작된 실험이었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은 같은 조건으로 젊은 남녀 25명을 모집해서 생체 실험까지 했다는 사실 또한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자 전 세계의
사람들은 나치의 후예라는 식의 과격한 표현까지 쓰며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이후 폭스바겐은 모든 잘못을 인정했고 사건 해결에 총력을 다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신차 홍보와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3위. 젖소 생체 실험. 프랑스의 영향력 있는 동물 권리 보호 단체인 L14는 2019년 6월 프랑스 최대 규모의 사료업체인 상데르에서 믿을 수 없는 동물 학대가 벌어지고 있다며 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그들이 젖소에게 하고 있는 행위를 폭로했습니다. 이들은 상데르 소유의 수르쇼 실험 농장에 잠입해 카메라를 설치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담아내는데 성공하는데요. 영상 속엔 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소 옆에 서 있고 소의 옆구리에 나 있는 구멍에 깊숙이 팔을 넣어 무언가를 넣었다 뺐다를 반복합니다. 이 구멍은 소의 옆구리와 위에 구멍을 뚫은 뒤 고무 실린더를 삽입해 포토홀이라 불리는 것으로 언제든지 밖에서 소의 위를 들여다볼 수 있게 제작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개발한 사료가 소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시간에 따라 사료가 어떤 모습으로 소화되는지를 지켜보고 연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젖소 사육에 최적화된 사료를 개발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최소한의 사료로 최대한의 우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폭로되자 상데르의 관계자는 농업사업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기후변화의 주 원인인 메탄가스 생산을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다. 엄격한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장치로 소는 제왕절개 정도의 일시적인 통증을 느낄 뿐 평생 고통받지는 않는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L14는 이 실험과 수술은 소의 몸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염증과 감염을 발생시켜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게 한다. 이것은 명확한 동물학대이며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지만 이 실험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수도 적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논란 중인 문제라고 합니다. 2위. 틀없는 닭. 2002년 당시 이스라엘 레오본 농업연구소의 유준학 교수진과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닭을 도축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시간, 인력이 너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줄일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들 중 누군가가 닭의 깃털은 어차피 도축 과정에서 모두 제거되니까 깃털이 아예 없는 닭을 만들면 어떨까요? 라고 말했고 잠시 뒤 또 누군가가 그러면 더운 지방에서 닭들을 위한 냉방시설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도축 과정에서 털을 뽑을 때 쓰는 물도 줄일 수 있고 그 물로 인한 환경 파괴도 줄일 수 있고 그 일을 할 사람을 구하지 않아도 되니까 닭값은 더 과학적으로 저렴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에이. 이후 그들은 목 부위에만 털이 자라지 않는 품종인 네이키드넥과 여러 품종의 닭들을 강제 교배시켰고 마침내 깃털이 전혀 자라지 않아 근육층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털없는 닭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털없는 닭을 바라보는 시선은 극명하게 나뉘었는데요. 너무나 역겹다. 인간의 욕망이 동물과 자연을 모두 망치고 있다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하루빨리 상품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털없는 닭은 일생을 고통스럽게 보내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깃털이 없어서 햇빛에 쉽게 화상을 입고 기생충에 취약했으며 조금만 추워도 얼어 죽기 일쑤였고 수컷 같은 경우 짝짓기를 할 때 날갯짓이 필요한데 털이 없어서 짝짓기 성공률이 10% 미만인 등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죠. 다행히 이스라엘 연구진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털없는 닭을 상업화하는 데 실패했고 이후 연구까지 중단했다고 하네요. 오호... 너는 아니지? 1위. 원숭이 애착 실험. 1905년 미국 태생의 해리 할로우는 일생 동안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이제껏 없었던 실험과 연구를 반복했던 심리학 박사였는데요. 그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 그가 자신의 실험에 주로 동원했던 건 인간의 유전자와 94% 이상 동일하다고 알려진 붉은 원숭이의 새끼였습니다. 할로우 박사는 이 원숭이로 참 많고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연구와의 목적과는 별개로 그가 수십 년 동안 비판받아야 했던 실험이 있었는데 그것은 1940년대에 이뤄진 원숭이 애착 실험이란 이름의 제어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의 내용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원숭이 8마리를 어미로부터 떼어놓고 조건이 다른 두 가지의 오리에 4마리씩 넣었습니다. 한쪽 오리에는 차가운 철사를 둥근 형태로 말아 만들어 포근하진 않지만 먹이가 나오는 철사 어미 모형이 있었고 다른 오리에는 부드러운 재질의 헝겊으로 만들었지만 먹이는 나오지 않는 어미 모형이 있었죠. 실험 결과 헝겊 어미가 있는 곳에서 지낸 원숭이들은 모형의 얼굴을 비비고 깨무는 등 활동적이고 안정적인 상태로 모형을 애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철사 어미가 있는 곳의 원숭이들은 배가 고파지면 어미에게 접근해 먹이만 먹을 뿐 평상시엔 주로 구석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모형에 스킨십을 하거나 애착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 설사를 하거나 자해를 하고 난폭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할로우 박사의 실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그는 조금 더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실험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이번엔 한 공간에 두 어미를 넣어두고 원숭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봤습니다. 새끼 원숭이가 생존에 필요한 먹이에 더 관심을 보이는지 정서적인 안정감에 더 관심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죠. 실험 결과 8마리의 원숭이 모두 헝겊 어미를 의지하고 애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철사 어미 쪽으론 전혀 다가가지 않다가 배가 고플 때만 잠시 이동해 먹이를 먹곤 다시 헝겊 어미 쪽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할로우 박사는 이 실험을 통해 사랑의 본질은 마음의 안정이 핵심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할로우 박사는 이후부터 새끼 원숭이들에게 충격적인 실험을 감행했는데요. 먹이보다 심리적 안정감과 사랑을 선택했으니 그 사랑의 강도가 얼마나 단단할 수 있는지 말이죠. 할로우 박사는 헝겊 어미를 점점 괴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끼 원숭이가 떨어져 나갈 만큼 고압의 압축바람이 뿜어져 나오는 헝겊 어미를 만들거나 안기면 머리와 몸, 이빨이 흔들릴 만큼 강력한 진동이 발생되도록 만들기도 했고 일정 시간 간격으로 모형에서 바늘이나 송곳, 목과 같은 뾰족한 물체들이 튀어나오도록 만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원숭이들은 떼어내려 할수록 더 강하게 헝겊 어미를 끌어안았고 날카로운 곳에 베이고 감염되어 죽어가면서까지도 헝겊 어미를 의지했다고 합니다. 할로우 박사는 이 과정을 지켜본 뒤 유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끌어안기나 스킨십 같은 직접적인 애착 행위이다라고 결론 내렸는데요. 이 실험 결과는 당시 아이를 엄하게 키워야 올바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미국 사회 육아 시스템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에서도 아동 심리학의 기초로서 일부분은 활용되고 있죠. 하지만 그의 실험은 지나친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고 평생 동물학대범이란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만 했다고 하네요.